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블리에스에는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 집들 사이로 푸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이 마을에는 장이라는 이름의 꼬마 제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은 항상 멋진 모험을 꿈꾸는 새였습니다. 어느 날 장은 높은 나무 꼭대기에 앉아 늘 그렇듯 멀리 보이는 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 산들 위로 날아가면 세상 끝까지 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장은 궁금증 가득한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상상 속에서 장은 이미 높고 먼 산을 넘어갔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며 푸르고 푸른 호수를 지나고 거대한 숲을 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동물 친구들을 만나고 머나먼 이국의 새들과 이야기 나누며 새로운 이야기와 전설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리에스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북쪽 숲 깊숙이에 있는 잊혀진 계곡에 대해 말이죠.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잊혀진 계곡에는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마법의 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계곡을 찾아서 꼭 한번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심한 장은 모험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친구 제비들에게 자신과 함께할 것을 부탁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너무 위험하다며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소피는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소피 역시 언제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모험의 날, 장과 소피는 날개를 펴고 북쪽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그들의 비행을 방해했지만 점점 날개를 튼튼히 펴고 하늘을 가르는 방법을 익혀나갔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씩, 아니 한 날갯짓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간 끝에 두 제비는 잊혀진 계곡에 도달했습니다. 장과 소피는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풍경 속에서 전설로만 듣던 마법의 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계곡 한가운데서 빛나는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 꽃은 정말로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며 장과 소피를 매혹했습니다. 그러나 꽃에는 수호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못에 사는 거대한 황금빛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는 장과 소피를 보고 누구에게 신뢰할지 결정하는 것은 내 의무다라며 물었습니다. 장은 거짓없이 자신의 순수한 호기심과 선의를 전했고 소피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황금 개구리는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알고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마법의 꽃을 허락했습니다. 장은 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고 이 마법의 꽃 덕분에 블리에스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마을로 변했습니다. 장과 소피의 용감한 모험은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이야기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길고도 먼 하늘 너머로 날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평야와 숲으로 유명한 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잊혀진 국경의 가장자리에 있었고 그곳에는 놀라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 전설의 주인공은 종달새 한 마리와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루이 왕자였다. 루이 왕자는 마음이 순수하고 지혜로워 어느 날 왕국의 아버지 인왕으로부터 마음의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루이는 곰곰이 이 말을 되뇌이며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낮에는 햇살이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숲을 감싸고 밤에는 은빛 달빛이 온 세상을 차분하게 덮었다. 여행 중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루이는 꿈꾸는 듯한 들판에서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는 종달새의 것이었고 너무나 아름다워 잠시 넋을 놓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종달새는 노래를 멈추고 루이에게 다가와 내가 찾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네. 마음의 진정한 소리를 듣는 법은 자신의 마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너의 마음의 소리가 아닌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라고 조언했다. 루이는 숲속의 나무들, 바람 그리고 흙에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보던 시각이 아주 좁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연은 때로는 조용한 듯 때로는 강렬한 에너지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종달새의 지속적인 지도를 받으며 루이는 짧은 휴식 동안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마침내 왕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눈은 새롭게 변모한 것이었다. 그는 왕국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전하며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루이는 점차 마을과 왕국의 지도자가 되었고 종달새의 노래는 마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로 전해졌다. 종달새는 전설이 되었고
로이는 마음이 온전한 왕자로 모든 이들에게 기억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로이의 이야기와 종달새의 노래를 들으며 항상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며 살아간다. 오늘날에도 종달새의 노래는 마을 어딘가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깊고 어두운 숲속에는 밤비른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숲을 깊이 신뢰하고 경외했으며 이곳의 자연은 언제나 그들에게 풍족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숲속 깊은 곳에는 결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힘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숲의 중심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그것은 마을 전설에 따르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빌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전설 속 연못의 이야기는 자연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상기시켜 주었고 이것은 오랫동안 마을의 전통을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이 신비로운 연못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루이즈라는 어린 소녀는 늘 연못의 이야기에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루이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연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숲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동물들과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즈는 연못을 찾아가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질문들을 풀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숲속 깊은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숲속에 들어가자 곧바로 그녀는 나무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로 그녀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따라간 끝에 드디어 그녀는 전설 속의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물은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빛은 환상적인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단순한 것이었지만 진실하고 순수했습니다. 루이즈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강하게 믿었습니다. 이때 연못에서 한 마리의 커다란 백조가 나타났습니다. 백조는 루이즈를 바라보았고 그녀에게 앞으로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백조는 사실 마법에 걸려 모습을 바꾼 밤비른 숲의 수호자였습니다. 백조는 루이즈의 소원을 이미 알아채고 있었고 그녀에게 마을에 큰 축복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즈는 백조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 밤비른 마을은 더욱 풍요롭게 되었고 사람들은 루이즈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를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이후 이 소식은 프랑스 전역에 퍼졌고 밤비른 숲은 신비로운 수수께끼를 간직한 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에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는 웅장한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신기한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아무도 감히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름답고 친절한 소녀인 신데렐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행하게도 언니들과 의붓어머니에게 억압받고 있었지만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성대한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대되었지만 신데렐라는 집안일에 시달리느라 무도회에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의붓언니들이 신데렐라를 비웃으며 화려한 드레스를 걸친 채 무도회에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신데렐라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그때 신비로운 빛이 신데렐라의 주변을 감싸며 마법의 요정이 등장했습니다. 요정은 신데렐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정은 마법을 부리며 호박을 황금 마차로 쥐들을 말로 낡은 옷을 화려한 드레스로 변하게 했습니다. 신데렐라는 그날 밤 무도회에 갈 수 있었지만 요정은 자정이 되면 마법이 풀리니 그 전에 돌아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도회에서 신데렐라는 왕자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춤을 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자정을 알리자 신데렐라는 서둘러 왕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날 왕자는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며 유리구두에 맞는 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왕자가 신데렐라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의붓언니들은 발을 억지로 맞추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어보고 그 주인임이 증명되었고 왕자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신데렐라는 자신의 선함과 긍정적인 태도로 마법의 숲과 백성을 감동시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으며 마법의 숲은 그녀의 이야기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는 요정의 조언을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마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늘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마법의 나무에 대해 들은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나무는 황금새가 둥지를 틀고 있으며 그 새는 밤이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숲을 황금빛으로 물들인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호기심 가득한 마리는 가족에게 말도 하지 않고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숲의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들어갔고 여러 가지 작은 생물들을 만났습니다. 다람쥐, 수많은 새들, 그리고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는 나비들까지 마치는 숲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마리는 지쳐서 나무 아래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매우 큰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반짝이는 잎사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그 마법의 나무인가 봐 라고 속삭이며 마리는 조심스럽게 그 나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 꼭대기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둥지가 있었고 마리는 황금색 깃털을 가진 새가 둥지에 앉아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황금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노래가 끝날 무렵 나무 주변의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그저 아름다움에 홀리지 않고 나무에게 다가가자 나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어서 와요, 어린 탐구자. 너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온 것을 축하해. 나의 황금새와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나무는 우아하고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는 오래전 마법사에 의해 심어졌으며 마법사는 이 나무가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할 때 지혜와 빛을 줄 수 있도록 황금새를 두었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자주 이 숲을 찾아왔고 그들은 나무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며 자신들의 세상을 좀 더 밝고 좋은 곳으로 만들려 애썼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마리에게도 소중한 깨달음을 주며 그녀에게 숲의 요정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요정은 마리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너의 행동을 신중히 하라. 세상은 너의 작은 손길에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단다. 라고. 그날 이후로 마리는 매일 숲을 찾아와서 그 나무와 황금새 그리고 요정들과 대화를 나누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배운 것들을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과 나누었고 마을은 더욱더 밝고 행복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세월이 지나 마리도 성장했지만 그녀는 숲과의 연결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황금새의 노래는 계속해서 밤하늘을 물들였고 그 따뜻한 빛은 먼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그렇듯 마법 같은 이야기와 함께 평화로움에 젖어갔답니다.